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코일 2편 셀렉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리코일의 아톰이라는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아톰을 통해서 글로벌 스테이트를 함께 선언했고요. 그 선언되어진 글로벌 스테이트를 각 컴포넌트에서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글로벌 스테이트를 선언하는 펑션인 셀렉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아톰이 있는데 셀렉터가 또 필요한가? 그 이유는 아톰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 기능이 셀렉터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선언된 아톰이 값이 변할 때 그 순간 그 아톰을 구독하고 있다가 셀렉터가 다시 한번 실행되어집니다. 셀렉터에 할당된 함수가 말이죠. 즉 아톰을 구독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능은 서버와 통신에서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하겠죠. 그럼 통신을 해서 받아온 그 리스폰스 데이터 값을 자기의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셀렉터를 통해서 글로벌 스테이트 값으로 서버와 통신에서 받아온 리스폰스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능이 아톰과 다르게 셀렉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기능이죠. 서버와 통신에서 받아오는 리스폰스 데이터를 글로벌 스테이트로 가질 수 있는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제가 만들어둔 퀴즈 앱이죠. 퀴즈 앱을 실행하면서 어떻게 이 퀴즈 앱이 서버로부터 퀴즈 데이터를 받아와서 렌더링을 하는지를 한번 먼저 볼 거고요. 퀴즈 앱이 동작하는 걸 본 다음에는 이제 코드를 볼 겁니다. 코드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앱이 동작할 수 있었구나 이해한 뒤에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코드 안에서도 셀렉터가 동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셀렉터가 동작하는 그 이제 결과물로 얻어진 리스폰스 데이터를요, 렌더링하는 컴포넌트가 동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그 컴포넌트가 어떻게 셀렉터 값을 렌더링하는지, 어떤 컴포넌트가 사용되어졌는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왼쪽에는 앱을 띄워놨고요. 오른쪽에는 코드를 띄워놨습니다. 랜딩 페이지인데요. 퀴즈 숫자와 디피컬티를 선택할 수 있죠.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니까 퀴즈 숫자는 2개만, 2로만 선택해 놓고 디피컬티를 이지로 선택한 뒤에 바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어떤 쉬머 페이지가 잠깐 나타나고요. 아마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그 스테이터스가 로딩일 경우에 렌더링하는 페이지겠죠. 로딩 스테이터스일 때 렌더링 되어지는 쉬머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이렇게 퀴즈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여기 위에 URL을 보시면 퀴즈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이 해당 페이지가 지금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서버로부터 퀴즈 데이터를 받아와서 퀴즈 페이지를 렌더링 한 거죠.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랜딩 페이지로 돌아가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이 되잖아요. 이 스타트 버튼이 이 아래 랜딩 푸터라는 네 번째 컴포넌트의 안에 들어있겠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여기 스타트 버튼이 있네요. 온클릭에 핸들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할당되어져 있고요. 이때 reset initial props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함수가 무엇이냐? 이 함수는요, use reset recall state라는 리코일에서 제공하는 훅을 통해서 얻어진 함수예요. 그럼 이 훅 안에 initial props state라는 애를 넣어주고 나서 얻었는데, 말을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reset, 즉 다시 뭔가를 리셋하는 거죠.
그 뭔가가 바로 무엇이냐면 initial props state겠죠. 그러면 initial props state가 뭔지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죠. 바로 여기서 selector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itial props state는요, 글로벌 스테이트지만 아톰이 아닌 셀렉터로 선언되어진 글로벌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이 셀렉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키값이 있고요. 키값은 당연히 유니크해야겠죠. 다른 아톰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톰과 셀렉터를 포함해서 유니크한 값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유는 저번 시간 강의 때 설명드렸었어요. get은요, 무엇이냐면 함수가 할당되어질 수 있는 키값이에요. 이 프로퍼티죠. 셀렉터 안에 넣어주는, 아규먼트로 넣어주는 이 오브젝트의 프로퍼티인데, get이라는 프로퍼티에는 이제 함수가 할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async 값을 지금 할당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get에 할당한 이 비동기, 즉 async 함수 안에서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 코드를 살펴보면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셀렉터의 두 가지 기능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기능은 다른 아톰을 구독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독을 해서 그 구독하고 있는 아톰의 값이 set state에 의해서 수정됐을 때 바로 이 get에 할당된 펑션이 재호출되는 거예요. 재실행되는 거죠. 그게 바로 셀렉터의 또 한 가지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라고 선언되어진 글로벌 스테이트를 get을 통해서 구독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가 수정될 때마다 이 셀렉터 get에 할당된 async 펑션이 재실행되게 됩니다. 그것이 셀렉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셀렉터, 즉 initial props라는 셀렉터를 조금 더 뜯어보면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가 수정될 때마다, 즉 쿼리 데이터겠죠. 그러면 이 쿼리 데이터라는 것이 수정될 때마다 서버로부터 퀴즈 데이터를 받아오는 로직을 재실행한다 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이제 퀴즈 데이터가 undefined일 때는 다시 재실행할 쿼리 데이터가 undefined일 때는 다시 실행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퀴즈 페이지가 아닐 경우에도 다시 재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쿼리 데이터를 보니까 amount와 difficulty가 있네요.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number of quizes라고 되어 있는데 퀴즈의 숫자죠. 이게 바로 amount인 것 같고, difficulty는 말 그대로 퀴즈 difficulty겠죠. 이 값을 쿼리 데이터로부터 읽어오고 있는데, 읽어온 후에 이 값을요, Axios 요청에다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util 펑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Axios의 config를 미리 세팅해 놓기 위해서 util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custom Axios라는 걸 호출하면 제가 이제 설정한 Axios가 얻어지고, 이 Axios 안에는 베이스 URL이 들어있겠죠. 한번 가볼게요. 베이스 URL은 제가 이제 env 파일로 따로 관리를 했는데 퀴즈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서버에 URL이 들어있습니다. 이 URL을, 베이스 URL을 넣어주면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재활용하는 Axios에 get 메소드를 날려서 파람스에 이 쿼리 데이터들을 넣어주면요. 그리고 나서 요청을 보내면 제가 설정한 값대로 퀴즈 데이터가 서버로부터 요청을 해서 리스폰스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로직은 이게 조금 받아온 리스폰스 데이터가 지저분해서 디코딩 해주는 로직입니다. 그렇게 디코딩된 디코디드 리스폰스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get이라는 셀렉터의 프로퍼티에 할당된 async 펑션인 거죠. async 펑션이 결국 리턴해주는 값은 이 디코디드 리스폰스 데이터인 거예요. 즉 서버로부터 받아온 리스폰스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있다. 바꿔 말하면 리스폰스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에러 값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비동기 요청을 서버로부터 하는 로직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받아온다면 퀴즈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살펴볼 것이요, set이라는 프로퍼티가 또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왜 들어있냐 하면
셀렉터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중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것은 자체적으로 set state, 마치 아톰처럼, 즉 이제 state니까 기본적으로 set state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셀렉터는 set state를 할 수 없습니다. 이 set의 프로퍼티에 어떠한 값이 할당되지 않았을 때는 말이죠. 만약에 이 set이 없다고 가정하면 셀렉터는요, set state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셀렉터 자체는 사실은 스테이트 본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톰의 파편인 것이죠. 즉 아톰을 무조건 subscribe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subscribe 하지 않더라도 비동기 펑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set state 값으로 새롭게 수정하는 로직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set이 할당되면 어떻게 되냐? 셀렉터가 어떻게 set state를 해라 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set입니다. 그래서 이 set 프로퍼티에 할당된 함수를, 이 셀렉터를 set state를 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랜딩 푸터 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reset, 이제 set은 아니지만 reset initial props라는 함수를 제가 use reset recall state라는 훅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럼 이 reset은 뭘 하는 거냐? 여긴 인자가 없죠. set state랑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아까 initial props에 할당한 이 set이라는 펑션을 reset을 통해서는 그냥 실행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new value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데 이 new value는 이제 여기 리셋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set일 경우에는 set일 경우에는 여기서 값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리셋이니까 리셋을 호출하면 바로 어디가 호출되냐면 여기 있는 이 set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럼 호출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 퀴즈 넘버 스테이트와 퀴즈 디피컬티 스테이트가 나왔는데 이 퀴즈 디피컬티 스테이트, 제가 1편에서 설명해 드렸던 바로 글로벌 스테이트, 우리가 아톰으로 선언한 글로벌 스테이트죠. 여기서 이 get을 통해서 아톰의 값을 읽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읽어와서 amount와 difficulty가 다 값이 읽어져 왔다면 글로벌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읽어져 온 값을 이렇게 set을 통해서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의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밑에 로직은 이제 다시 초기화하는 로직인데 이거를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위에 이 get에 할당된 이 async 펑션이 재실행되는 겁니다. 왜냐? 이 async 펑션 안에서 우리가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를 get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랜딩 푸터를 눌렀을 때, 랜딩 푸터 안에 이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reset initial props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 이게 호출되면 셀렉터 안에 있는 set에 할당된 함수가 실행이 되어지는데, 이 함수가 실행되면 글로벌 스테이트로 선언된 퀴즈 넘버스와 퀴즈 디피컬티 값이 get을 통해서 읽어와지고, 읽어와진 amount와 difficulty, amount가 이제 넘버겠죠. 이 값이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비동기 펑션 안에서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를 우리가 get으로 subscribe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et에 할당된 비동기 펑션이 다시 실행되어진다는 거죠. 즉 리셋을 눌렀을 때는 이 로직이 쭉 호출되고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가 셋 되는 순간 이 로직이, 비동기 펑션이 재실행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즉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 값을 넣어주고 넣어준 값으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쿼리 데이터에 맞춰서 서버로부터 요청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쿼리 데이터가 이제 퀴즈 넘버와 퀴즈 디피컬티인 거죠. 이게 리코일은 글로벌 스테이트도 마치 트리처럼 앞에 글로벌 스테이트가 수정이 되면, 아톰이 수정이 되면 그것을 구독하는 셀렉터도 수정이 돼요. 재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연계에서 동작하는 것을 로직을 잘 구성해 놓는 것이 순차적으로 호출되는 그 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라는 아톰을 구독하는 이니셜 프랍스라는 셀렉터가 있다. 이 셀렉터는 쿼리 데이터 스테이트가 수정될 때마다 여기 할당되어진 이 로직이 재실행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셀렉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 셀렉터를 어떻게 각 컴포넌트 안에서 렌더링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라우터에 보시면 서스펜스라는 컴포넌트를 제가 호출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컴포넌트는요, 리액트 안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서스펜스 안에서 children으로 제가 호출한 컴포넌트들이 여러 있잖아요. 이 중에서 퀴즈 페이지가 있는데요. 서스펜스는 뭘 하는 거냐면 children으로 제가 호출하는 컴포넌트들 중에서 어떤 특정 컴포넌트가 비동기 데이터를 읽어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퀴즈 페이지가 되겠죠. 정확히는 퀴즈 페이지 안에 퀴즈가 되겠죠. 이 퀴즈 안에서 제가 비동기로 선언해놓은 글로벌 스테이트 값인 이니셜 프랍스 스테이트를 지금 유즈 리콜 밸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퀴즈 컴포넌트 안에서 비동기 이제 셀렉터 비동기로 실행되는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리스폰스 데이터를 값으로 가지는 셀렉터의 값을 지금 글로벌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값을 읽어오는 경우에는 이 서스펜스라는 컴포넌트 안에 children으로 있는 컴포넌트에서 비동기 값을 읽어올 때는 로딩과 success fail 이런 스테이터스가 있잖아요. 그 비동기 값에. 그럴 때 로딩 스테이터스일 때는 fallback이라는 이 서스펜스의 프랍스에 할당되어진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줍니다. 정리하면요. 서스펜스는요. 자기의 children 컴포넌트들 중에서 특정 컴포넌트가 비동기와 호출해서 얻어지는, 즉 서버로부터 얻어지는 값을 렌더링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있다면 그 값이 로딩 스테이터스일 때, 아직 받아오기 전인 로딩 스테이터스일 때 이 fallback에 할당되어진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쉬머 페이지를요. 그래서 이 쉬머 페이지를 렌더링 해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냐, 스타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쉬머 페이지가 바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쉬머 페이지는요, 서스펜스의 fallback에 할당된 페이지인 거예요. 따라서 이 fallback에 할당된 페이지를 서스펜스가 렌더링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퀴즈 페이지가 이 안에 있는 퀴즈에서 이 이니셜 프랍스 스테이트 값이 로딩 스테이트가 끝나고 석세스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제 값을 서버로부터 다 받아오는 것이 성공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퀴즈 페이지, 이 children 컴포넌트, 서스펜스의 children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값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렌더링한 페이지가 바로 여기 왼쪽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이 페이지입니다. 퀴즈가 있고요. 퀴즈 리절트가 있고요. 퀴즈 푸터가 있죠. 퀴즈 리절트는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밑에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이게 퀴즈 리절트예요. 여기까지 이제 서스펜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셀렉터로 선언해 놓은, 우리가 글로벌 스테이트죠. 셀렉터로 선언해 놓은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데이터 값이잖아요. 그게 글로벌 스테이트잖아요. 지금 셀렉터로 선언해 놓은 그게 이니셜 프랍스인데, 그 비동기로 받아오는 셀렉터 값을 어떻게 컴포넌트 안에서 렌더링 하는지까지, 서스펜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까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깊이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스펜스라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어떻게 셀렉터를 활용해서 글로벌 스테이트로 선언하는지와 그 선언되어진 셀렉터를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 리액터의 서스펜스를 활용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